지금 여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19일에 본회의 개최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다른 현안보다도 민생 추경 여기에 그렇습니다. 좀 힘을 싣겠다라는 의지로 보여요. 예. 일단 저희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예. 보면은 19일 날 대통령께서 돌아오신 다음에 추경안을 국무회의에 상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19일 본회의를 국회의장께 요구한 거는 지금 현재 예결위원장이 없습니다. 국회에. 저도 1년 동안 예결위원으로 활동을 했는데 임기가 1년이기 때문에 지금 예결위원장도 없고 여야 예결위원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회의를 열어야 예결위원장을 우리가 선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야당에서도 좀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로 TK의 3선 송원석 의원이 당선된 이후 오늘 첫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처절한 반성과 쇄신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는데 오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여야 협상은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으면서 싸울 땐 싸우고 협상할 때는 전략적으로 협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비판과 견제는 야당의 본령입니다. 더불어민주당식 국정 발목 잡기가 아닌 합리적인 비판과 정책 제시를 통해 수권정당의 자격을 되찾아야 합니다. 혁신위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을 포함하여 당의 전반적인 시스템 개혁까지 포함하는 구조개혁을 논의하고 당내 의견을 두루 수렴하는 개혁안을 준비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혁신위를 통해 생존을 위한 변화와 쇄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자, 원영석 변호사님,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가 혁신위를 조속히 발족하겠다라고 하면서도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혁신위는 본인의 거취가 결정된 다음에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좀 온도차를 보이고 있고 또 하나가 지금 도로 친윤당이라는 좀 비판도 일부 나오는 상황에서 지금 원내 지도부가 혁신을 논의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나 하는 우려일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뭐 혁신위가 물론 이제 공약 형태로 이렇게 그 송원석 원내대표께서 말씀을 하신 건데 그래서 이제 원내대표가 됐으니 공약을 이행하자는 차원에서 또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혁신위가 왜 필요한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김용태 그 위원장의 거취 문제 이것도 뭐 정리를 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이 모든 혼돈의 상황을 정리하는 유일한 방법은 전당대회를 조기에 여는 겁니다. 그래서 새 지도부를 빨리 출범하겠다고 하면서도 혁신위를 얘기하니까 이게 맞는 것인가? 그게 좀 맞지 않다고 저도 생각이 들고 혁신위에서 혁신 안건이라고 할 만한 게 만약 있다 그러면 그것은 각 그 전당대회 대표로 나오는 후보자들이 자기의 어떤 의견, 자기의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거기에 대해서 당원들로부터 국민들로부터 심판받는 그 절차를 통해서 그 혁신안이 확정이 돼 가는 게 그게 가장 이제 그 모범적인 방법이거든요. 근데 그 방법 말고 혁신안을 그러면 원내대표 주도로 해가지고 혁신위원회에서 만들어 간다라는 게 그게 당원이 참여하는 그리고 국민들이 참여하는 전당대회보다는 힘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논의를 하다가 또 김용태 위원장이 뭐 임기 이후에 뭐 논란 이후에 하자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말이 또 복잡하고 커지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이 빨리 조기 전당대회를 열면 그 과정에서 혁신안 또 나오고 그리고 그 혁신안에 대한 미래에 대한 또 비전이나 이런 것도 아울러 논의되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지금 상대당의 그 송원석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혁신 목표의 핵심은 수도권 민심 복원이다. 그런데 본인의 지역구는 경북 김천. 그래서 자신이 원내대표로 선출된 것을 두고 일각에서 여전히 영남당이다라는 비판이 나오니까 이런 것을 좀 의식을 한 걸까요? 저는 진심으로 국민의힘이 빨리 안정적인 지도 체계를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통령님도 말씀하고 저희 지도부도 얘기하지만 여야 모두가 잘하게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한쪽 당이 계속 이렇게 대선 이후에도 혼선을 빚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뭐 좀 전에 우리 원 변호사님 말씀했지만은 조기 전당대회를 하든 빨리 이런 표현이 좀 그렇으면 돌돌이와 홀라우프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나오셔가지고 다 빨리 제대로 된 지도체를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저는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가 지역구가 꼭 TK지만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지방선거도 1년도 남지 않았습니까? 수도권 계신 제가 공교롭게도 전직 의원도 만나봤고 이 결과 이후에 그다음에 수도권 당협위원장도
뵀어요. 근데 대단히 이번 결과에 대해서 원내대표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좀 실망스러워하더라고요. 106명 중에 60표. 그렇죠. 과반입니다. 3명이 나왔으면 저도 뭐 정치 부자도 오래 했으니까 3명 나오면 기본적으로 결선 간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영남권의 의원들 특히 지금도 친윤이라고 하시는 그분들이 똘똘 뭉쳐서 송원석 후보를 밀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송원석 원내대표님이야 지금 뭐 수도권 중심으로 정당 체제도 만들고 하겠다고 표심을 얻겠다고 하지만 그분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네네. 미뤄줬을 때는 바로 이제 청구서를 내밀 거 아닙니까? 뭐 주요 당직이 됐 원내직이 됐던 그렇겠죠. 앞으로의 뭐 전당대회에 있어서의 어떤 지지를 지원을 원하던 이런 것들이 있을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타당이기 때문에 뭐 가혹하게 말씀드린 그렇지만 이번 원내대표 경선만 봐서는 국힘당이 조기에 어떤 좀 국민들 민심을 안기 위한 당으로 탈바꿈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하나 더 여쭤볼 게 있습니다. 지금 야당 내부 상황이 뭐 이러저런 복잡한 상황이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준석, 김용태, 김재섭 이 세 의원과 어제 저녁에 회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대선 패배 후에 보수 정당이 혼란을 겪는 상황에서 이 시기에 이분들이 왜 만났을까 하는 궁금증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만나는 거는 항상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저도 오세훈 시장님과 뭐 그 전에 저녁 먹기도 했긴 했으니까. 네. 근데 문제는 이 문제가 아니죠. 이 여기서 제가 보는 쟁점은 언론에서 발표가 된다는 거예요. 언론에 발표된다는 거는 이거는 그 단순히 사적인 어떤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뭐 친분상의 이런 그 식사 자리가 아니라 이것이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라는 뜻이거든요. 어떤 메시지? 예. 근데 제가 보는 메시지는 이거는 뭐 그 오세훈 시장이 아직까지 뭐 시장 선거가 남아 있고 거기에서 뭘 어떻게 구도를 짠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네. 제가 보는 개념은 오히려 그 반한동훈의 관점에서 보는 그런 어떤 수를 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무슨 말이냐? 지금 국민의힘에는 소장파 그리고 비주류 이런 정치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소장파 비주류 정치에 한동훈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큰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현역 의원 친한 게 현역 의원 수가 엄밀히 있으니까 결국 이제 그 정치라는 게 현역 의원의 수로 굉장히 좀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종의 반한 소장파 비주류 정치인들이 지금 오세훈 시장하고 같이 식사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언론을 통해서 발표가 된 겁니다. 네. 그것은 본인이 좀 무게를 두는 거는 결국에는 반환이고 이쪽에서 그 어떤 식으로든지 이 소장파 비주류 정치가 어느 정도 이제 좀 활력을 넣어야 된다라는 생각하에서 네네. 이런 식사와 그런 언론 발표를 같이 한 게 아닌가라는 이준석 생각입니다. 의원까지. 예, 포함해서 그러니까 반한이라는 관점에서. 네네. 분석 한번 들어봤고요.